곤충의 놀라운 변신. 탈피와 변태의 비밀. 곤충들은 변신의 대가라고 불릴만 해요. 그 이유는 곤충들이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기 때문이죠. 곤충의 삶은 보통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도 크게 바뀌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나비는 처음에는 잎을 갉아먹는 작은 애벌레로 태어나요. 애벌레는 그저 먹는 데만 집중하면서 커다란 몸집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어 고치 속에 숨어버려요. 이때 애벌레는 더 이상 먹지도 않고 몸도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고치 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애벌레의 몸이 점점 분해되면서 나비로 재구성되고 있는 거죠. 이 변화를 번데기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변태를 완전 변태라고 해요.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들은 유충과 성충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순간 이제는 잎이 아닌 꽃에서 꿀을 찾으며 공중을 날아다니는 멋진 성충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런 극적인 변신 때문에 18세기까지도 사람들은 나비의 애벌레와 성충이 같은 곤충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곤충이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메뚜기는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바로 자라는데, 이것을 불완전 변태라고 해요. 불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들은 탈피를 하면서 점점 성충의 모습으로 변해가죠. 탈피는 곤충이 자신의 외골격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외골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탈피할 때마다 곤충이 크기를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곤충의 변태 시기와 탈피 횟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 온도와 같은 환경 조건, 먹이의 양, 그리고 몸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농도에 의해 결정돼요. 곤충들이 변신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마치 마법사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섬세하고 신비로운 일이랍니다. 곤충의 눈으로 본 세상 겸눈과 혼눈의 비밀. 곤충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곤충들은 겸눈과 혼눈을 이용해 세상을 관찰해요. 곤충의 겸눈은 작은 난눈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인데, 이 난눈들이 무려 수천에서 수만 개나 모여 있답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는 한 쌍의 겸눈에 약 3만 개의 난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죠. 곤충들은 눈을 살짝만 움직여도 주변의 거의 모든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넓은 시야 덕분에 곤충들은 천적에게 잡히지 않고 재빨리 도망칠 수 있답니다. 곤충의 겸눈은 색깔을 구별할 수는 없지만 물체의 움직임에는 매우 민감해서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요. 하지만 곤충들이 보는 색깔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의 무지개 색깔을 볼 수 있지만 곤충들은 노란색, 녹색, 파란색만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볼 수 없는 자외선을 볼 수 있답니다. 특히 꿀벌은 자외선을 이용해 꽃의 위치를 찾아내고 편광을 분석해서 태양의 위치를 추적하기도 해요. 이렇게 곤충들은 사람보다 더 정밀한 방법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있답니다. 곤충의 또 다른 눈인 혼눈은 주로 빛의 밝기를 감지하는 데 사용돼요. 예를 들어 혼눈으로 낮과 밤을 구별하거나 빛의 방향을 알아내는 거죠. 곤충들이 가진 이 두 가지 눈 덕분에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쉽게 길을 찾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답니다. 곤충들의 대화 더듬이와 춤의 비밀. 곤충들이 어떻게 서로 대화할까요? 사람처럼 말을 하거나 글을 쓰지는 않겠죠. 곤충들은 주로 더듬이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해요. 더듬이에는 존스턴 기관이라는 특별한 감각기가 있어서 공기의 진동이나 냄새, 화학 물질을 감지할 수 있어요. 모기는 이 존스턴 기관을 이용해 공기 중에 떠도는 소리의 파장을 감지하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암컷 모기가 날개를 움직일 때 나는 파장을 다른 모기들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의 모기들끼리 서로를 찾아낼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꿀벌들은 춤을 춰서 소통을 해요. 꿀벌이 꽃을 찾아서 돌아오면 벌집에서 팔자 모양의 춤을 춥니다.
이 춤을 통해 꽃이 있는 방향과 거리를 다른 꿀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꿀벌들이 이 춤을 보고 꽃이 저쪽에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모두 함께 꽃을 찾아 떠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에 사는 곤충인 물매미와 소금쟁이도 물 위의 진동을 감지해 의사소통을 해요. 이 친구들은 물의 파장을 통해 여기 먹이가 있어, 저기 위험해 같은 신호를 보내면서 서로 대화하는 거죠. 곤충들은 화학 물질을 이용해 소통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페로몬이라는 화학 신호를 사용해요. 페로몬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멀리 있는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죠. 예를 들어 암컷 나방이 성페로몬을 내뿜으면 수컷 나방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올 수 있어요. 개미들은 집합 페로몬을 사용해 서로 모이도록 하고 위험이 닥쳤을 때는 경보 페로몬으로 경고를 주기도 해요. 이런 다양한 페로몬 덕분에 곤충들은 서로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답니다. 곤충들의 사회생활, 작은 사회의 비밀. 곤충들도 우리처럼 사회생활을 해요. 벌과 개미 그리고 흰개미 같은 곤충들은 아주 조직적인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친구들은 저마다 역할을 가지고 협력해요. 예를 들어 꿀벌들은 여왕벌, 일벌, 수벌로 나뉘어 있어요. 여왕벌은 오로지 알을 낳는 일을 하고 일벌들은 꽃에서 꿀을 모아와 벌집을 만들고 유충을 돌보는 역할을 하죠. 수벌들은 여왕벌과 짝짓기를 하기 위해 존재해요. 가을이 되면 여왕벌은 새로운 여왕벌과 수벌들을 낳아요. 새로운 여왕벌과 수벌들은 벌집 밖으로 날아가서 짝짓기를 하고 짝짓기를 마친 수벌들은 죽고 새로운 여왕벌은 새로운 벌집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듯 꿀벌 사회는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개미도 마찬가지로 여왕개미, 일개미, 병정개미로 나뉘어 있어요. 여왕개미는 알을 낳고 일개미는 집을 짓고 먹이를 모으고 유충을 돌보며 병정개미는 집을 지키고 침입자로부터 방어를 해요. 특히 개미들은 먹이를 모을 때 서로 협력해서 엄청난 양의 먹이를 모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덕분에 개미들은 아주 큰 개미집을 만들고 많은 수의 개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죠. 흰개미는 더 복잡한 사회를 가지고 있어요. 여왕 흰개미는 엄청나게 많은 알을 낳으며 왕 흰개미는 여왕 흰개미와 짝짓기를 합니다. 병정 흰개미는 집을 지키고 일흰개미는 집을 짓고 먹이를 모으며 유충을 돌보죠. 이렇게 흰개미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처럼 운영돼요. 흰개미들은 거대한 집을 만들고 여러 방을 나누어 유충방, 곰팡이방, 알방 등으로 구분해서 생활해요. 흰개미들의 집은 마치 미로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곤충들의 이런 사회생활을 보면 우리 인간 사회와도 비슷한 점이 많아 놀라워요. 비록 작은 몸집에 뇌도 우리보다 훨씬 작지만 곤충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늘도 숲속의 곤충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